안녕하세요. 잠잘 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달림 책방입니다.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들으며 오늘도 편안한 밤 행복한 꿈 꾸며 잘 자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꽤 많은 사나이 정만서. 옛날 아주 먼 옛날 산 너머 물 건너 바람 고요한 작은 마을에 정만서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정만서라는 사내는 힘이 세지도 돈이 많지도 않았지만 머리는 얼마나 빠른지 사람들 사이에서는 꾀쟁이 만서로 소문이 자자했지요. 또 만수한테 한 수 배웠지 뭐야. 이야, 꽤 하나로 말 잔치를 휘저었단 말이야. 이렇게 어딜 가나 만서 이야기가 빠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꾀쟁이 만서의 꾀는 단지 웃기고 장난만 치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도우면서도 악한 자들을 혼내주고 남몰래 눈물 짓는 이들을 위해 꾀를 부리는 그런 따뜻한 꾀쟁이였지요. 자, 그럼 이제부터 꾀쟁이 정만서의 좌충우돌 재치에 놀랄 이야기 5편을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야기, 도둑과 만서의 첫 대결. 옛날 정만서가 살던 그 평화로운 마을에도 가끔씩은 골칫거리가 생기곤 했어요. 어느 날부터 마을 사람들의 닭이 한 마리씩 사라지기 시작했지요. 처음엔 여우 짓인 줄 알았어요. 어휴, 이놈의 여우가 또 왔다 가셨나. 내 닭 5마리 중에 3마리가 사라졌어요. 만서 형님. 하지만 여우라기엔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요. 닭장 문은 꼭꼭 잠겨 있었고 털 한 올 없이 말끔했거든요. 정만서는 턱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이건 여우가 아니야. 발자국도 없고 도둑놈 짓이 분명하지. 그래, 그 도둑놈한테 내가 한 수 가르쳐 줘야겠군. 그날 밤 만서는 시장으로 가서 닭장처럼 생긴 커다란 나무 틀을 구입했어요. 그 틀은 바닥에 무거운 돌을 달아두고 문은 실 하나에 걸려있던 간단한 구조였지요. 이걸 마을 한가운데 세워놓자고. 마을 사람들은 기가 막혀있지만 만서는 꾀쟁이답게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봐요. 이번엔 도둑이 직접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 거니까. 그리고는 닭 한 마리를 안에 넣고 마치 아무것도 신경 안 쓴 듯 풀숲에 숨겨두었답니다. 그날 밤 달빛이 밝게 비추는 마을에 조용히 그림자 하나가 스르륵 다가옵니다. 헤헤, 오늘도 닭 한 마리? 이 집 닭은 참 살이 통통하단 말이야.
그 도둑은 마을 밖에서 떠돌다 몰래 들어와 닭을 훔치던 사내였어요. 덩치는 산만큼 크지만 눈치는 고양이처럼 민첩했지요. 자자, 조용히 문 열고. 에이, 이 녀석, 오늘은 순순히 따라오너라. 하지만 닭을 들어올리는 순간 덜컥, 쿵, 닭. 나무들이 휘청이며 덫이 발동했고 도둑은 순식간에 철컥 안에 갇혀버리고 말았어요. 우와, 이게 뭐야? 문이 왜 닫히는 거야? 으아. 다음 날 해가 뜨자마자 마을 사람들은 소리에 놀라 달려왔어요. 어머, 진짜 도둑이 잡혔어. 아이고야, 그 커다란 사람이 저 안에 쏙 들어가 있네. 아유, 그니까 꾀쟁이 만서 말을 믿어야지. 만서는 두 팔을 뒤로 하고 천천히 걸어와 말했습니다. 아, 좋은 아침입니다, 도둑 양반. 잠자리는 어떠셨소? 이봐요. 이거 장난이지? 날 풀어줘요. 장난일 수도 있고 마을 안전을 지키는 정의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마을 닭을 몇 마리나 드셨더라? 도둑은 얼굴이 붉어졌어요. 한두, 아니, 3마리쯤. 그게 한두 마리야? 넌 닭집을 차렸겠구나. 만서는 도둑을 혼내는 대신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이봐요, 이름이 뭐요? 방득이요. 방득씨, 이제 도둑질 말고 땀을 흘려 밥 벌어보지 않겠소? 네. 그걸 어떻게? 나는 꾀쟁이고 당신은 힘이 세잖소. 내가 꾀를 당신이 힘을 보태면 둘이 짝꿍이 되는 거지요. 그날부터 방득이는 만서의 친구가 되었고 논밭일도 돕고 땔감도 나르며 마을의 든든한 일꾼으로 변했답니다. 사람들은 만서를 보며 박수쳤어요. 아유, 꾀 하나로 도둑을 고쳐 쓴 사내. 진정 꾀쟁이 만서야. 아이들도 본받아야 해. 꾀는 남을 속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하는 거란다. 만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맞습니다. 진짜 꾀란 건 남의 눈물 닦아주는 웃음 한 줄기지요. 두 번째 이야기, 거짓 이장의 꼼수를 꿰뚫다. 정만서가 사는 마을의 이장, 이름하여 손이장. 겉으로는 늘 웃는 얼굴에 말끝마다 마을을 위하여 를 외쳤지만 실상은 달랐지요. 이건 마을 외관 벽수리비. 이건 잡초 제거 비용. 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쌀이며 나무 장작을 걷어갔지만 회관은 금이 간 채 그대로고 잡초는 풀숲에서
꽁이 날아다닐 지경이었답니다. 아이들도 수군거렸어요. 우리 엄마 말로는 손이장 집만 벽지가 새 거래. 진짜? 우리 집은 아직 신문지 붙여놨는데. 그 소문이 정만석 귀에도 들렸습니다. 그래, 손이장. 이 양반이 마을의 머슴인지 도둑인지 내가 밝혀보지. 그날 저녁 만서는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르고 허리가 굽은 노파로 변장했어요. 걸음걸이도 느릿느릿, 목소리는 떨리고 손에는 커다란 쌀자루 하나를 들고 말이죠. 허허, 이 쌀자루가 너무 무거워. 아이고, 누구 없소. 손이장은 대문을 쩍 열고 나왔어요. 아이고, 어르신, 어서 오십시오. 어디서 오셨습니까? 나는 저 마을 건너 외진 초가집에서 왔수다. 이거 이장님께 드리라고 하더이다. 손이장은 눈이 반짝. 어이구, 어르신, 이거 왜 주시는 건가요? 이게요, 뭔 세금인지 뭐식인지 이장님 보고 알아서 써달라고 하더이다. 손이장은 냉큼 쌀자루를 낚아채고 노파를 집 안으로 들이지도 않은 채 문을 닫았어요. 그날 밤 손이장은 쌀자루를 열어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쌀 대신 종이가 잔뜩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이 문장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죠. 이 쌀은 마을에서 거둔 것이니 마을에 써야지요. 이장님의 벽지에는 안 어울립니다. 꾀쟁이 정만석. 예, 정만석. 손이장은 분통을 터뜨렸고 이튿날 새벽엔 어찌나 부끄러웠던지 자기 집 담장에 걸어둔 마을을 위하여 현판도 슬쩍 떼어버렸습니다. 며칠 뒤 만서는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장님께 아주 특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죠. 아유, 이번에 또 뭔 깨를 부리려나. 만서는 큼지막한 바구니를 들고 왔어요. 그 안엔 돌, 지푸라기, 벽지 조각, 그리고 닭똥까지 들어 있었답니다. 이장님, 이 중에서 마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손이장은 쩔쩔매며 말했어요. 벽지. 그건 당신 집에나 필요하지요. 마을엔 돌기를 다져야 하고 지푸라기로 지붕을 덮어야지요. 그 순간 아이들이 깔깔깔 웃고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손이장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 이장 자리는 물러나고 새 이장은 모두의 손을 통해 뽑았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말했어요.
꾀쟁이 만서가 있었기에 우리가 눈을 떴습니다. 아유, 그래요. 꾀도 남을 위하면 그게 지혜지. 그날 이후 마을 회관은 새 지붕을 얹었고 풀밭에는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녔어요. 그리고 마을 어귀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졌답니다. 진짜 이장은 큰 소리보다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 세 번째 이야기, 사또의 새치열을 다스린 날. 바람은 살랑이고 눈물은 반짝이던 어느 봄날, 정만서가 사는 고을에 새 사또가 부임했어요. 이름하여 이홍치 사또. 이 사또는 입만 열면 나는 정의의 화신이요 라고 외쳤고 말끝마다 나처럼 정직한 사람이 또 있나 라며 가슴을 쿵쿵 쳤답니다. 하지만 사또가 마을 잔치날에 가져간 쌀 항아리 아직 안 들어왔대. 고을 쌀 창고에선 왜 닭 울음소리가 들릴까?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정만서는 장터에서 고구마를 굽던 중 저 멀리 사또의 행차를 보고 눈썹을 움찔했어요. 허허, 눈썹은 진한데 눈빛이 너무 반질하구먼. 저 입술 하도 말을 많이 해서 번들번들 하잖아. 그리고 결심했지요. 새치여로 백성을 속인다면 그 여로 진실을 말하게 만들어주지. 며칠 뒤 만서는 사또 앞에 나아가 인사를 올렸어요. 소인은 이 고을에 사는 정만서라 하옵니다. 정직하시다 하니 간단히 퀴즈 3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또는 콧등을 치켜들며 말했어요. 허허, 그 정도는 식은 죽 먹기요. 첫 번째 문제. 누구에게나 줄 수 있지만 무게도 없고 값도 없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사또는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어요. 하하, 그야 미소 아니겠는가? 아, 맞습니다. 그런데 사또께선 미소보단 명령이 많으십니다만.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킥킥 웃었고 사또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남에게 들키지 않으려던 일을 자기 입으로 술술 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또는 자신있게 외쳤지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소? 그런데 사또께선 며칠 전 마을 회관에서 쌀 항아리 내가 가져다 쓴 거야 하고 스스로 말씀하셨다 들었습니다만. 모두가 우와 하고 놀리자 사또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어요. 만서는 마지막 문제를 던졌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정직이란 무엇일까요? 사또는 기침을 한참 하더니
이렇게 말했지요. 정직이란, 거짓을 감추는 재주요. 어머나 세상에. 아유, 이 양반 큰일 났네. 사람들이 술렁이자 만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사또님 입으로는 정의를 외쳤지만 마음은 남몰래 욕심을 품으셨군요. 그날 이후 사또는 자리에서 물러나고 고을엔 새로 말 대신 실천하는 원님이 부임해 왔어요. 떠나는 날 사또는 만서를 보고 중얼거렸죠. 그대의 꾀는 혀보다 날카로웠소이다. 만서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꾀는 혀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법이지요. 며칠 후 마을 아이들이 만서에게 물었습니다. 만서 아저씨, 그럼 우리도 꾀를 부려도 돼요? 그럼 단 그 꾀는 누굴 속이기보다 누군가를 웃게 하거나 바른 길로 이끌 때 써야 한단다. 우와, 그럼 우리도 꾀쟁이 될래요. 아이들은 환하게 웃었고 만서는 씩 웃으며 고구마를 하나 더 구웠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거지들과의 한판 대소동. 마을 어귀에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렸어요. 요즘 거지들이 너무 많아졌어. 어제 우리 집 담장 앞에서 떡을 훔쳐갔다니까. 아휴, 그 사람들 때문에 마을이 어수선해졌어. 처음엔 기손이라며 떡을 나누기도 했지만 밤마다 마을에 모여들어 술렁이는 거지 무리에 사람들은 점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정만서는 국밥 한 그릇을 후루룩 들이키고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거지라. 배가 고파 그런 건데 배를 채워준다고 마음까지 채워지지는 않지. 그래, 이번엔 그들의 마음을 먼저 채워보자고. 그리고는 눈을 반짝이며 장터 한복판에 꾀를 펼칠 무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마을 곳곳에 이상한 종이가 붙었어요. 이번 잔칫날 밥상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 2시까지 모이시오. 꾀쟁이 정만서. 마을 사람들은 물론 거지들도 그 종이를 읽고 궁금했어요. 아, 우릴 부르는 건가? 진짜 밥을 주는 건가? 아, 꾀쟁이 정만서가 또 이상한 걸 하려나 보다. 드디어 잔칫날, 잔치 상석에는 화려한 음식이 차려졌고 고을 원님도 얼굴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상석으로 향한 이는 양반도 아닌 이장도 아닌 거지 무리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수군거렸지요. 아니, 왜 저 사람들이 앞자리에 앉는 거야? 참나. 밥을 구걸하러 왔더니 왕대접이야. 그 순간 만서가 등장해
마이크 대신 대나무 피리를 불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위한 날입니다. 이분들은 비록 손은 거칠어도 눈빛은 누구보다 순하답니다. 그런데 밥상이 눈앞에 놓인 순간 거지들에게 주어진 것은 음식이 아닌 앞치마와 손수건이었어요. 에이, 이게 뭐야? 만서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마을 잔칫날을 도와주실 특별한 손님이자 주방 도우미입니다. 거지들은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음식을 나르고 아이들을 웃기고 어르신 발도 씻겨드리며 점점 표정이 밝아졌어요. 잔치가 끝날 무렵 만서는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마음이 배부르셨다면 그 마음을 나눌 차례입니다. 그날 저녁 거지무리는 마을에 쓰레기를 주워 담고 어르신 집에 땔감을 쌓아두고 아이들에게는 나무로 만든 장난감을 선물했어요. 그 꾀쟁이 정만서가 우리를 사람 만들어줬어. 이제 그냥 거지 말고 마을 사람이 되고 싶어. 며칠 뒤 마을엔 새로 생긴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따순마음 방. 그곳엔 거지들이 만든 나무 의자와 손뜨개 담요가 놓였고 누구든 외롭거나 배고픈 날 찾아오면 따뜻한 국물과 웃음이 있었답니다. 정만서는 말했어요. 꾀는 머리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진짜 꾀는 마음에서 사람을 살릴 때 가장 빛난다오. 5번째 이야기, 시집 못 가는 처녀를 위한 작전. 옛날 어느 조용한 마을 끝자락 나무 담장 너머로 늘 혼자 마당을 쓸던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달분이. 얼굴도 곱고 살림도 잘하는 처녀였지만 안녕하세요. 그녀는 어릴 적 병을 앓고 말더듬이 생겨 사람들 앞에선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아이들은 놀렸고 어른들은 안타까워하며 말했지요. 아이고, 저러니 시집은 글렀지. 그냥 평생 혼자 살 발장가 보다. 어느 날 정만서는 마을 우물가에서 바가지물을 흘리고 당황하는 달분이를 봤습니다. 사람들 눈치에 당황해 물을 그냥 흘려버리고 말았지요. 죄송. 허허, 누가 물보다 귀한 사람 마음을 흘려보내는구먼. 그날 밤 만서는 쪽지를 하나 적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건 눈물 닦아주는 마음이랍니다. 그리고는 본격적인 달분이를 위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장터 한복판 정만서는 양복 윗도리를 뒤집어 입고 큰 소리로 장터에서 외쳤어요. 똑똑.
떡이요. 사람들이 돌아보며 웃자 만서는 더욱 진지하게 말했지요. 말이 느려도 떡은 달아요. 달분이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나처럼 말 더듬인 사람이? 그녀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웃어보았답니다. 며칠 뒤 마을 잔칫날, 만서는 일부러 동화 낭독대회를 열었고 달분이에게 은밀히 말했습니다. 달분이 처녀, 천천히 말해도 괜찮아요. 사람들은 말리보다 따뜻하게 듣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달분이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병아리 삐약삐약 이야기를 낭독했어요. 목소리는 느리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지요. 관객석에 앉은 아이 하나가 말했습니다. 엄마, 달분이 아주머니 목소리 정말 포근해. 그날 잔칫날 한 총각이 조용히 달분이를 바라보았어요. 그는 목수 김신의 둘째 아들 도련님 김현수. 말은 없지만 손재주 좋고 마음이 고운 총각이었습니다. 그 처녀 목소리 참 좋소이다. 달분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쑥스러워하면서도 어느새 옆자리에서 웃고 있었답니다. 며칠 뒤 달분이네 문간에 꽃그림이 그려진 편지 한 통이 도착했어요. 달빛 아래서 들은 그 목소리, 내 마음속 동화였습니다. 처녀의 느린 말이 내겐 가장 빠른 행복이었습니다. 함께 걸어주시겠소? 편지 끝엔 김현수 올림, 그리고 마을 뒷동산엔 꽃다발을 들고 떨고 있는 김현수가 서 있었지요. 달분이는 천천히 걸어가 웃으며 말했어요. 함께 걷겠습니다. 그해 겨울 마을의 가장 따뜻한 혼례가 열렸어요. 달분이의 웃음은 눈꽃처럼 예쁘게 피어났고 사람들은 모두 말했지요. 정만서가 또 한 사람의 봄을 열어줬네. 그 꾀쟁이 사람 꾀는 것도 보통이 아니야. 천천히 말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마음이 먼저 전해지는 거니까요. 6번째 이야기, 만서의 마지막 꾀, 모두가 웃다. 어느 날 마을 어귀에 반짝이는 옷을 입은 장사꾼 3명이 나타났습니다. 이름하여
황금상의 삼형제. 자, 보시오, 보시오. 여기 이 항아리 안엔 복이 들어있답니다. 이 나무 조각만 집에 두면 자손이 번창하고 돈이 술술 들어오지요. 사람들은 귓가 솔깃했지요. 하지만 정만서는 눈을 가늘게 뜨며 중얼거렸어요. 복을 판다고? 복이란 건 뿌리는 거지 파는 게 아닌데. 며칠이 지나자 마을은 들썩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누구네 집엔 복나무가 생기고 누구는 황금 항아리를 산다며 논 한떼기를 팔았지요. 만서영님, 저도 그 황금 부적 하나 사려고요. 이복에 진짜로 병도 낫고 복도 온대요. 만서는 조용히 장터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복을 팔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줘야겠군. 며칠 뒤 만서는 마을에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정만서의 꾀의 장터. 단 하루만 엽니다. 황금보다 값진 물건이 공짜로 쏟아집니다. 마을 사람들은 몰려들었고 그 장터 한가운데에는 정체불명의 보물지도가 놓여 있었지요. 이걸 따라가면 진짜 보물이 나온다고요? 에이, 설마. 아니야, 정만서의 꾀는 헛되지 않잖아. 황금상의 삼형제도 그 소문을 듣고 욕심이 발동했어요. 보물이 있다고? 야, 우리가 먼저 가자. 지도 좀 줘보소. 만서는 능청스럽게 지도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조심하시오. 이건 진짜 복 있는 자만 찾을 수 있소이다. 삼형제는 신나게 웃으며 산을 넘어갔어요. 그리고 한참을 따라간 끝, 지도 끝에는 큰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복은 웃는 얼굴 속에 있다. 당신의 욕심을 내려놓으면 진짜 복이 눈앞에 있을 것이다. 그 옆에는 나뭇가지에 매달린 만서의 편지와 거울 하나가 걸려 있었지요. 이게 뭐야? 우리 얼굴? 우릴 반기는 건 우리 모습뿐이잖아. 삼형제는 그 자리에서 울상을 재며 마을로 돌아갔어요. 한편 마을 사람들은 만서가 준비한 꽤 장터에서 이런 걸 받았답니다. 웃긴 얼굴로 그려진 손거울, 서로 칭찬을 나누는 미션 쪽지, 편지 대신 직접 전하는 사랑합니다 카드, 무작위 포옹권 쿠폰. 마을 어귀에 웃음이 퍼졌고 사람들은 처음처럼 다시 서로를 돌아보게 되었지요. 그날 밤 마을 회관문에 정만서의 진보다리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조용한 쪽지 한 장. 꾀는 남기고 갑니다. 이제 여러분의 꾀로 마을을 지켜주세요.
꾀쟁이 정만서. 만서는 다음 마을을 향해 조용히 길을 떠났고 그의 꾀는 바람 따라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았답니다. 그 후 마을엔 꾀의 날이라는 축제가 생겼지요. 그날엔 모두가 서로 웃기고 도우며 정만서 흉내를 내며 하루를 보냈답니다. 아이들이 물었어요. 할아버지, 정만서 아저씨는 어디 계세요? 할아버지는 눈을 찡긋하며 말했지요. 허허, 내 마음속에 있단다. 진짜 꾀쟁이는 사라지지 않는단다. 복수를 위해 담을 넘은 남장여도적. 옛날 옛적 산 너머 물 건너 닭도 2번 울어야 닿는 깊은 산골짜기에 연아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아는 고운 얼굴에 마음씨도 어찌나 착한지 마을 어른들 말로는 아유, 연아 같은 딸 하나만 있으면 내 늙어도 여한이 없다 할 정도였지요. 연아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같이 논두렁 밭두렁을 누비며 아버지의 일손을 도왔고 동네 어르신들께는 말없이 물을 떠다 드리고 고양이 한 마리가 울기만 해도 먼저 밥부터 챙겨주는 그런 아이였답니다. 하지만 그런 연한의 집엔 불운이 닥쳤어요. 욕심 많은 지주 방도령이 연한의 땅을 억지로 빼앗아 버린 거였죠. 에헴, 서민이 뭐 그리 넓은 땅이 필요하단 말이오. 나같이 귀한 사람에게 양보해야지. 연아의 아버지는 분을 참지 못하고 쓰러져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연아는 밤마다 지붕에 올라 별을 보며 결심하였지요. 아버지의 억울함 꼭 갚아드릴게요.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연아는 머리를 싹둑 자르고 옷장을 열어 오빠가 입던 남자 옷을 꺼냈어요. 이제부터 나는 연아가 아니라 연도령이다. 그렇게 집을 떠난 연아는 처음으로 세상의 험난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산길을 걷다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짚고 돌부리에 발가락을 부딪혀 소리를 내기도 하고 밤이 되자 늑대 울음소리에 덜컥 겁이 나 바위 뒤에 숨어 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얼굴에 점이 12이나 박힌 떠돌이 장수 돌쇠를 만나게 되었지요. 돌쇠는 처음엔 연아를 의심했지만 곧 눈빛을 보고 말했어요. 아, 이건 뭔가 있다. 내 눈엔 번개불이 살아있구먼. 돌쇠는 연아에게 세상 사는 법, 칼 다루는 법, 도둑의 눈 피하는 법까지 전수해주며 이렇게 말했지요. 얘야, 도적도 도적 나름이야. 억울한 사람 도우면 그건 의적이라 하거든.
연하는 돌쇠와 함께 이름도 멋진 도적단 흰구름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도적단은 평범하진 않았어요. 리더는 글도 잘 쓰는 대장 달필이, 먹보는 밥도둑, 도망 전문은 날쌘돌이, 말만 많고 일을 안 하는 입도둑까지. 처음에는 연하도 도둑질이 익숙지 않았지만 억울한 백성을 도와주는 의적질에는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도둑질은 나빠요. 라고 말하던 연하도 탕과놀이 돈 빼앗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건 괜찮지요. 하고 웃으며 말했답니다. 그러던 중 연하는 방도령이 숨겨둔 비밀 창고의 위치를 알아냈지요. 지하 저장고에 금덩이와 보물이 가득하다는 걸. 그래서 연하는 사람들을 모아 밤중에 그 창고를 급습했답니다. 연하가 검은 망토를 휘날리며 연도령이 간다 외치자 백성들은 박수치며 기뻐하였어요. 자,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연하는 달빛을 벗삼아 방도령의 저택으로 조용히 숨어들었어요. 담장 옆에는 꿀먹은 고양이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고 하늘에선 박쥐가 휘리릭 지나갔지요. 심장은 쿵쿵, 손은 바들바들. 그래도 연하는 멈추지 않았답니다. 마당을 건너 창고 안쪽 비밀문을 열고 뚜껑 덮인 항아리 속에서 문서를 꺼냈어요. 그 안엔 방도령이 백성들 등쳐먹은 증거가 빼곡히 들어있었지요. 하지만 그 순간 고양이가 야옹하며 울고 지키던 하인이 거기 누구냐? 소리치며 오지 뭐해요. 연하는 도망가면서도 쓰고 있던 갓을 벗어 던지며 외쳤어요. 정인을 언제나 빛난다. 지붕 위로 껑충껑충 담장 아래로 훨훨 내려와 연하는 멋지게 탈출했습니다. 연하는 도적단과 함께 마을 사람들을 모아 관가로 향했어요. 이게 방도령의 죄를 밝히는 문서입니다. 새로 부임한 사또는 반신반의했지만 문서를 들여다보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럴 수가. 이자는 감히 어르신 집까지 헐어버렸단 말인가. 방도령은 사또 앞에서 얼굴이 새빨개지며 말했습니다. 그건 서류 정리가 잘못돼서 결국 방도령은 감옥에 갇히고 연하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연하가 여자라는 걸 몰랐지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연도령은 어디로 가셨나요? 그분은 바람처럼 왔다가 정의를 남기고 사라졌단다. 연하는 다시 머리를 길렀습니다. 예쁜 한복을 입고 마을로 돌아와 조용히 지냈지요. 할머니,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옛날에 말이지. 연도령이라는 멋진 분이 있었단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가 그 연도령일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지요. 하지만 연화는 웃으며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나의 복수는 끝났고 이제 평화가 시작됐어. 그해 봄, 마을엔 꽃이 유난히 많이 피었고 아이들은 꽃잎을 모으며 연도령 흉내를 냈답니다. 자, 나를 따르라. 정의는 언젠가 승리한단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바람결 따라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혹시 오늘 밤도 어딘가에서 담을 넘고 있는 또 다른 연도령이 있을지도 몰라요. 정의롭고 따뜻한 그 마음이 살아있는 한 말이지요.